잠깐만요. 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숨을 고를 틈이 없습니다. 버려졌던 한 여자가요, 20년 뒤 아버지의 생명을 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3시. 대학병원 응급수술 준비실. 집도의 서예리는 차가운 손으로 수술 장갑을 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생 피하고 싶었던 환자를 마주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윤경수, 20살의 예린을 버렸던 신부였어요. 그녀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로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대동맥 파열 위험. 골든타임 30분. 머릿속엔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자신을 고아원에 두고 사라지던 두 사람의 뒷모습. 친부모의 얼굴조차 흐릿했던 기억. 수술실 문이 열리고 스트레처가 들어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중년 남자. 보호자는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예린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차트를 넘기던 순간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박현주. 예린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친모였어요.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신을 버렸을까요? 정신을 가다듬고 수술실로 들어간 예린. 환자의 목 아래 작은 흉터가 시선을 잡아 끌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 속 자신을 꼭 끌어안았던 그 손목의 상처.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녀를 버렸던 그 아버지가 맞았어요. 그때 마취과 의사가 낮게 경고했습니다. 환자 상태 불안정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요. 예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수술칼을 잡았습니다. 절개 직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들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다급한 숨소리, 박현주, 친모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간절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요. 예린은 그 한마디에서 오래된 비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수술실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개, 출혈량은 생각보다 심했어요. 대동맥 일부가 부어있고 주변 조직도 손상돼 있었어요. 고난도 수술이었고 골든타임은 1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니터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린은 침착하게 지혈 클립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확고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질문이 계속 고개를 들었어요. 수술 중반, 문 밖에서 다시 소란이 터졌습니다. 또 다른 보호자라는 사람. 예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모 말고 또 다른 보호자가 있다니요? 밖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를 처음 데려온 보호자라고 하는데 이름은 서예린이라고요. 예린은 순간 칼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그녀의 이름을 쓴 걸까요? 혹시 과거 고아원 원장? 아니면 더 깊은 비밀?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예린은 출혈 부위를 성공적으로 봉합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심장의 수축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혈압 60대, 심장 기능 저하, 모니터의 경고음이 자꾸 울렸습니다. 예린은 피가 묻은 장갑을 바꾸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감정이 손끝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환자를 잃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오직 환자만 존재했어요. 수술실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수술은 점점 더 고난이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대동맥 뿌리의 미세한 균열을 봉합하려면 미세 단위 조작이 필요했어요. 예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심박이 40 아래로 떨어진다는 경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전화가 울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 연락이 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고아원 전 원장이 급히 연락을 요청한다는 보고, 가족 관련 중요한 기록이라며요. 예리는 순간적으로 수술대를 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족 기록. 20년 동안 누구도 말해준 적 없던 부분이었어요. 그녀가 버려진 이유, 그날의 진짜 사정. 심장이 요동쳤어요. 심정지 직전이라는 외침. 예리는 단숨에 결정을 내렸어요. ECMO 준비. 본인의 경력을 걸고 고난도 기계순환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심장을 멈춘다는 아이러니. ECMO 삽입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예리는 침착하게 기계를 연결했어요. 3, 2, 1. 환자의 심장이 멈추자 예린의 눈빛도 단단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버렸던 아버지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환자일 뿐이야. ECMO 작동이 안정되자 주변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터졌습니다. 제 딸이 이 사람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는 목소리였어요. 밖에 50대 남자분이 본인이 집도의 친아버지라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고, 예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현재 수술대 위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 밖에서 자기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도대체 누구인가? 서류엔 그녀를 버린 부모 이름이 맞았는데, 보호자는 왜 둘인가?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 혼란이 뇌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들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집도의가 위험하다고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린의 손끝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수술은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린은 파열된 혈관의 봉합을 마무리하며 안정화를 시도했어요. ECMO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심장 자체 기능 회복은 아직 불투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지금에서야 모두 나타나는 거지? 수술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왔습니다.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시간. ECMO 출력을 낮추고 재세동 준비. 예리는 심전도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1차 충전. 120줄. 환자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2차. 150줄. 또다시 충격. 직선에 가까운 심전도, 파형이 이어졌습니다. 박현주는 수술실 유리창 밖에서 울먹이며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이 순간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자연의 순리대로 둘 것인가? 예리는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보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렸던 이유, 오늘 듣게 된다면 나는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결단을 내렸어요. 3차, 200줄. 전기 충격이 들어간 순간 심전도의 파문이 일었습니다. 심장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리듬이 돌아온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예리는 한순간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허가받지 않은 침입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사람. 50대 남자. 굳은 얼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마디에 수술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리는 마스크 뒤에서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수술대 위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20년간 봉인된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리는 순간 멈췄습니다. 수술대 위의 남자는 심장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
그리고 눈앞의 남자는 자신이 버림받았던 친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손끝은 정확히 움직였어요. 박현주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맞다고, 제발 살려달라고요. 예리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고르고 심장 근육을 확인하며 최종 봉합 준비를 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끝난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어린 예리는 고아원 방 한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날 친부모는 이유 없이 그녀를 데리고 나와 고아원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절망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수술대 위 심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예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머릿속에는 복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전한 말. 진실은 아직 90% 남아 있었어요. 혈압 불안정. 추가 수혈 필요하다는 보고에 예리는 침착하게 주사액을 준비했어요. 손끝은 흔들림 없었지만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요동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이 한순간에 모이고 있었어요. 문득 예리는 과거 친부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날, 차갑게 웃던 얼굴, 그리고 20년 후, 그가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오늘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한다. 수술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예리는 미세한 혈관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했어요. 지혈 완료. 혈류 안정화. 그 순간 모니터가 잠깐 깜빡이며 심박수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어요. 밖에서 박현주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당신이 집도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요. 예리는 잠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박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예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수술실 안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다는 외침이 들렸고 예린은 순간 판단했어요. 추가 수혈을 받지 않으면 환자는 사망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O형 혈액 준비. 혈액이 들어오고 수혈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심장은 조금씩 안정세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걸 견뎌내며 수술을 계속했어요. 예리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그 진실을 마주한다.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 봉합을 진행했어요. 심장이 다시 뛰면 그녀는 친아버지에게 질문할 거예요. 심장 리듬 정상화, 90bpm 유지. 마취과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예리는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녀는 환자를 살렸지만 동시에 20년 전 상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예리는 수술 장갑을 벗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눈앞의 남자를, 자신을 버린 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버렸냐고. 20년을 기다린 질문이었어요. 친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오래된 후회와 공포가 눈빛에 떠올랐어요. 예리는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했어요. 그 순간 박현주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남편이 도망쳤다고. 자신이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졌던 이유, 드디어 알게 되는구나. 예리는 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자신을 버린 거냐고 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입술이 떨렸어요. 사업과 가족을 동시에 지킬 자신이 없었다고. 너무 젊었다고요. 예리는 속으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수술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살아있게 된 건 자신의 선택이라고. 그때처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살릴 권한을 가졌다고요. 그 한마디에 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박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예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중요한 건 자신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라고요.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모니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압 급격 저하. 다시 리듬 잃음. 예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신속 지혈. 약물 투여 준비.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가의 냉철함과 과거 상처를 품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점차 안정되면서 예리는 친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왜 자신을 버린 거냐고요. 친아버지는 침묵했어요. 예리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결정을 내렸다. 오늘로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후 안정실에서 예리는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친아버지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깊은 후회를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예리는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 배신감, 외로움. 오늘 한 번의 선택으로 그 힘을 모두 사용했어요. 이제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그 깨달음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술실 안에 있던 간호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예린의 냉철함과 단호함에 감탄했어요. 오늘 집도의가 정말 대단했다고요. 예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다는 걸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요. 예린은 정색하며 답했어요. 자신은 잊을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주체가 되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수술실 전체를 강하게 울렸습니다. 박현주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고.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요. 예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이 쌓였던 20년의 분노가 서서히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결코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문을 닫고 나오는 예린. 복도에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이긴 거야. 권력을 쥐고 통쾌하게 복수했다.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친아버지는 병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그의 권력도, 가족도 오늘 한 번의 선택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모든 것은 예린이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20년 전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예린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나는 나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술 성공률 100% 기록 갱신. 예린은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나는 어떤 상황도 통제할 수 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은 강인함과 대리만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금빛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결정했다. 살아남은 것도, 이긴 것도, 복수도 모두 나의 선택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강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선택권을 쥔 자에게 있다.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